정부가 오늘 세계 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 선진국들만 가입한다는 OECD 회원국이잖아요. 이것도 참 한참 됐는데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WTO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가 됐었던 거죠? 이게 WTO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었거든요. 네네. 선진국이 많지는 않았고, 그래서 자기가 선언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네. 개발도상국이다. 그리고 어떤 거 원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우리도 선언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WTO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유엔의 많은 기구에서도 개발도상국으로 우리가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는 스스로 그냥 선언하면 되는 그런 수준이었고.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네. 네. 그런데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로 있으면 어떤 게 유리한가요? 제일 큰 거는 이제 농업이나 이런 데서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 네네. 여기가 조금 관세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FTA나 이런 데서 WTO랑 비슷한 대우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민한 이제 농업 분야들이 좀 보호를 받고 있던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혜택이 있는 건데 이거를 갑자기 왜 포기한다고 오늘 밝힌 건가요?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무역 관련된 이제 보복들을 좀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한국도 여기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발전한 국가인데 음. 개발도상국으로 특혜를 누리는 나라들이 있다. 네네. 중국도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걸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이제 압력을 넣은 거죠. 네. 이 결정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뭐 이렇게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예, 예. 개발도상국으로 있으면서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을 힘들게 한다 뭐 이런 논리를 계속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미국 정부가 90일 내로 결정을 하라고 했지만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오늘 정부가 이걸 발표했을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음. 그러니까 개도국 지위라는 것도 선언을 한 거고 네. 포기도 선언인데 소위 외교상으로 보면 이 듀데이트라고 하는 그 날짜가 네네. 확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달 후에 하거나 내지는 뭐 1년 후에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음. 근데 미국의 양해를 구하면서 국내 절차 같은 거를 뭐 안 하면 이제 당장 뭐 내일 뭐가 오느냐라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조금 이렇게 시급하게 한 거는 이해가 잘 되는 일은 아니죠. 음. 그 90 일이라고 해서 그 듀데이가 23 일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한 것으로 지금 일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시기로는 사실은 내부 어떤 정지 작업이나 설득 작업을 하고 뭐 6 개월이나 1년 뒤에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WTO가 지금 이제 도하 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게 지금 정지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 WTO의 협상 자체가 막 진행되고 있는 거면은 거기서 뭐 언제까지 뭘 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도 날짜가 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 네네. WTO 협상 자체가 지금 서 있는 상태니까 음. 미국하고만 뭐 특별히 이렇게 가겠다라고 이제 신호만 보내고 내부 네네. 절차를 끌어도 되는 거거든요. 음.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분담금 협상을 또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소위 말하는 그쪽이 기분 나쁘지 않게 지금 맞춰서 발표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그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거랑 이상합니까? 저거랑 카드가 되면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약간 그런 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서로 한쪽을 양보를 했다고 해서 네. 뭐 다른 거 좀 봐주느냐 음. 그렇게 보진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개도국 지위를 포기를 하면 모든 게 다 불이익입니까? 아니면 얻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얻는 거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도 선진국이다. 그밖에 없습니까? 근데 이제 농업이 제일 어. 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 길게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네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하는 게 WTO만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나 여러 다른 유엔 기구에서도 우리가 음. 좀 개도국 지위를 좀 어느 정도 가지고선 네. 뭐 이렇게 의무를 좀 약간
약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여기서 내려놨으니까 이제 앞으로 순차적으로 생길 안 좋은 일들이 더 많겠죠. 계속 선진국으로 스스로를 인제 선언하고 인정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혜택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군요, 예, 한마디로. 우리가 뭘 다 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약한 산업도 있고 음. 그다음에 기후변화학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뭐 자율적이 아니라 이제 얼마 줄이겠다라고 딱 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강제 조항이 그러면 산업 있고. 네. 예, 그러면 산업계에 영향이 오는데 네. 그거는 좀 크죠. 지금 사실 우리가 원조로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 개발도상국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 같긴 한데요. 이 어렵죠, 그건요. 네. 이 농가에서 지금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 오늘 정부 발표는 당장 그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앞으로 있는 이제 미래에 있을 협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지금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그 WTO가 많은 그 이 다자 협상 말고 양자 협상에도 기준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건 뭐냐면은 네. 한미 FTA 같이 또 미국과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바뀌었으니까 재개정을 해서 이 음. 쌀에 대한 관세라든가 네. 혹은 뭐 다른 과일에 대한 관세들 같은 것도 네. 지금 낮추자라고 이제 바로 들어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길게 봐도 그렇고 짧게 봐도 이게 무슨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지금 농업 분야 말고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소위 말하는 내주면 다른 협상에도 계속 다 영향, 그 연차적으로 영향이 있을 거라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겠죠. 네. 농업 분야 말고 다른 피해 보는 분야는 없습니까? 제일 큰 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네. 것들이 네네. 아까 말씀하신 네. 지금 예, 우리가 지금 자발적으로 이제 타겟을 정해가지고선 가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협상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음. 이제 한국도 들어와서 의무 감축량 같은 걸 받아라 이렇게 네. 갈 확률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제 개도국이니까 선진국이 하는 동안에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한 게 없습니다라고 이제 피해왔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기업들이 당장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어떤 할당량이 부여가 된다면 기업들 피해 줄이는 게 맞는데 그 원칙적으로 그것도 맞죠. 네네. 이제 좀 작전을 세워가면서 전략을 수립해서 음. 기술 도입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네. 이게 농업도 농업이지만 그 기타 외에 다른 분야 어떻게 될지 업종별로 점검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외교가 다가 아니라 이거는 국내 경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음. 이게 시간도 조정을 하고 또 그렇게 네네. 하는 게 미국한테도 협상력이 좋아요. 네.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 쪽에서 보면은 저 한국에 괜히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쉽게 내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음. 근데 막 협상도 하고 내부에서 뭐 반대도 있고 집회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내려놓는 게 굉장히 큰 거다라고 네. 협상 카드로 좀 카드 값을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모범생처럼 일찍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네. 스스로 너무 쉽게 포기한 모양새 자체가 협상력도 약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괜히 끌고 온 거구나 저 나라가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음. 그 지난 한 90 일간 우리 정부가 노력을 전혀 안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농민 단체들이 오늘 쭉 발표를 했는데 네네. 전혀 뭐가 예, 없었습니까? 길게 보면 뭐 90일, 짧게 보면 30일인데 네네. 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더 이제 농민들 화나게 했겠군요. 네. 예. 그리고 좀 제가 본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이런 거는 경제이기도 하지만 또 정무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청와대 안에도 농민 담당 비서관이나 그런 행정관들이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정부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좀 정무 관련된 데에서 음. 의견들을 받고 조율을 해 나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실제로 농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제일 화난 사람들이 그 약간 규모가 큰 규모농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그 노무현 정부 때 6헥타르 정책이라고 조금 땅을 크게 가지고선 크게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는다. 이거 네. 따라온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이전 정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정부 대책에 대해서 잘 따라온 그런 농민들이 지금 쌀에는 이제 보조금 덜 줄 거예요. 이제 딱 하고 나니까 음. 이게 지금 정부 말 안 듣던 사람들은 피해가 덜한데 네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좀 따라온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박사님 화가 일단 더 나겠죠. 네,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턱 해버렸으니 이제 네. 약간 엎질러진 물이라고 비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일단 농민들이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번복하라는 거예요, 이거. 번복하라. 네. 네, 뭐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네. 번복하지 않으면 뭐 방법이 없다라는 게 지금 농민들 단체에서 하는 생각이거든요. 음. 근데 이 차제 좀 근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어떤 체제 개선이라든가 지원 같은 걸 하면은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면 농민들은 사실 좀 경제 관료들은 좀 포기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네, 네, 네. 농업 좀 그냥 사다 먹고 핸드폰 사다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90년대 말의 경제 관료 시각이 지금도 그렇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살피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